인물탐구 박정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일단 사진을 한번, 귀요미야, 귀요미. 귀요미. 박정환 구단. 2017년 1월, 현재 무려 38개월 동안 한국 바둑 랭킹 1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 지키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이런 말을 했죠. 랭킹 1위는 딱 30살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어록을 남겼고요. 세계 랭킹으로는 2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별명으로는 이제 인간 알파고 그리고 무결점 바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는요. 1993년생이고요. 원숭이 띠 염소 자리 25살이죠? 25살. 그러면 이제 박정환 구단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이 또 엄청 귀요미예요. 귀요미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왼쪽의 사진은 박정환 구단이 집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바둑 배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오른쪽 사진은 최철환 구단에게 백허그 당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5년에 이 최철환 구단이 응시배 결승을 치른 다음에 그 무릎에 앉아있는 귀요미가 바로 박정환 구단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이 박정환 어린이의 아버지가 또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대국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다가 이 바둑에 대해서 흥미가 생긴 거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죠? 때마침 그 박정환 어린이 집 주변에 바둑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둑 학원에 가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둑에 푹 빠져 지낸 거죠. 근데 기세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바둑을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불과 7살의 나이로 권감용 도장에 바둑 도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바둑을 수행을 하게 돼요. 이 권감용 도장이라는 데는 대기사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세돌, 최철한 뭐 이런 기사들이 다 이 도장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7살에 바둑 도장에 들어갔어. 여러분 7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7살 때 유치원 갔죠. 근데 유치원을 갈 나이인데 바둑 도장에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외로운 승부사의 길을 걷게 됐죠. 어린 박정환이 도장에 있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형들한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들한테 귀여움을 독차지했었고, 이 도장의 마스코트가 됐고요. 기재까지 이제 출중해가지고, 그 도장에 들어가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전국대회 우승을 해요. 그러니까 5살 때 바둑돌을 잡았는데 처음으로 불과 8개월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바둑사관학교라고 불리우는 바둑연구생, 한국기원 바둑연구생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나게 빨리 들어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들어갔고요. 4학년이 됐을 때 연구생에서 이제 그룹이 있어요. 뭐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있는데 1조가 제일 높은 그룹이에요. 탑 그룹. 초등학교 4학년 때 탑 그룹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조가 탑 그룹인데 거기서 가장 어렸고요. 보통은 뭐 중학생 다 고등학생이죠. 근데 이제 박정환 어린이만 4학년 때 이 탑 그룹에 들어갔다 이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한테 훗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실력이 늘었냐고 물어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하던 말 이렇게 말했죠. 어렸을 때는 사실 저 공부 진짜 아예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서울대를 간 학생한테 어떻게 서울대에 갔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래고요. 그 나이 때는 그냥 놀고만 있어도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바둑 두는 것 자체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 입단을 하고 나서 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철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 기사가 됩니다. 바로 2006년에 이 사진이 바로 입단했을 당시의 박정환의 사진입니다. 켈빈 클라인의 옷을 입고 있고요. 이때가 2006년이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완전 캐동안이네요. 완전 캐동안이죠. 박정환 진짜 캐동안이네. 이때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얼굴은 한 초딩 한 4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 이 박정환 어린이 어려서부터 뛰어난 기재와 실력을 보여서 천재 기사로 통했고 2009년 16세의 나이로 백홍석 구단을 물리치고 천원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천원전 역사상 최연소 우승으로 기록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화법이 있어요. 바둑 기사들 같은 경우에 인터뷰가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바로 박정환의 인터뷰 스타일 한마디로 기승전 겸손 철벽 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결승전 대국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KBS 바둑왕전 결승 1국에서도 제가 꽤 좋은 바둑을 놓쳤는데 이번 승부를 통해서 아직은 정말 부족한 면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이세돌 구단은 세계를 호령하신 분이고 감히 저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돌에게는 랭킹도 무의미하고요. 제가 실력적으로 따라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죠. 겸손이죠, 완전. 커제의 인터뷰 스타일에 대해서 사실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박정환 구단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을 좋건 나쁘건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제가 이세돌을 상대로 내가 이세돌 이길 확률이 95%다. 이런 말을 박정환 구단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커제는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럽다. 라고 라는 이제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정환 구단이 파트너가 생겨요. 파트너. 실제 파트너는 아니고요. 2010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죠? 11월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아시안 게임. 이때 이제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이슬아 프로기사예요. 바둑 프로기사인데 이 이슬아 프로랑 혼성 페어로 같이 출전을 했죠. 체스 세부 종목의 바둑에 그 혼성 페어가 있었는데 결승을 진출합니다. 결승을 진출했는데 상대는 바로 중국 대표팀이었죠. 바둑을 두다가 그러니까 2대2로 바둑을 두는 거예요. 4명이서 한 판을. 근데 바둑이 다 졌어요. 그냥 걔가 하면 졌는데 갑자기 중국 대표팀이 착수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례도 아닌데 내 차례인 줄 알고 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착수 위반이라 그러는데 착수 위반을 하게 되면은 벌점이 2집이 있어요. 벌점이 2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박정환 이슬아 팀이 반집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반집 차이로. 그 벌점으로 인해서. 그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정환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 여러분들 금메달 획득했다는 거 일단 뭐 대단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좀 좋았냐? 바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병역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환은 만 17세에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아마 박정환 구단 이날 제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너무 좋아서. 아싸 군대 안 간다. 군면제 했습니다. 군면제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한국의 국보다 이래가지고 군면제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 그때는 이제 룰이 그랬으니까요. 2011년도 8월 14일 제24회 세계대회 후지집의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슬아는 군면제 아니고요. 이슬아는 여자 프로기사고요. 그래서 중국의 치우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에 중국의 치우진 선수라고 있거든요. 뭐 추진이라고도 해요. 추진.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노력파예요. 근데 어쨌든 결승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박정환이 아주 솔직하고 당당하고 빠르고 예리한 수일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신감으로 이 치우진의 50집 이상의 대마를 그냥 때려 잡아버립니다. 잡고 흑불계승으로 완승을 거둬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8세. 18세의 나이로 후지집의 정상에 오르고요. 이 대회 최연소 우승자로 기록이 됩니다. 최연소 우승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세돌도 우승을 했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그것은 이제 19세였고요. 박정환이 18세의 나이로 기록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전체적인 승률, 국내 뭐 여러 가지 승률 9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10판 중에 9판을 이기는 거니까 이건 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2년 6월까지 유지를 하면서 랭킹 1위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슬슬 박정환이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13년 박정환 표정 왜 저러죠? 너무 좋아서 그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웃음을 참고 있나요? 2013년 3월 제14회 농심 신라면배에서 한국팀의 최종 주자로 출전을 해서요. 중국의 셰허와 장웨이지를 격파를 하면서 한국팀에게 우승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응시배에서 중국의 판팅이에게 결승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제가 이 바둑을 사실은 기록했거든요. 기록을 했었는데 박정환 괴로워하죠. 네, 오른쪽이 판팅이고요. 이때는 이걸 져가지고 준우승에 머뭅니다. 준우승에 머물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결승에 올랐으나 일본의 이야마 유타에게 패하면서 준우승 컴플렉스를 이때부터 좀 겪게 돼요. 좀 아쉽지만 그렇다면 이 박정환 현재 한국바둑 랭킹 1위 인간 알파고 박정환의 바둑 스타일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박정환의 기풍 바둑 스타일이라 그러죠. 일단은 무결점 바둑이라 그래요. 결점이 없다.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 그러는데 문제는 강점도 없다. 강점도 없다. 강점도 약점도 없는 바로 만능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포석하면 포석, 행마하면 행마, 수읽기하면 수읽기, 형세 판단하면 형세 판단, 끝내기 뭐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결점 바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기사에게 잘 안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역전패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리고 상대의 스타일에 맞춰서 전략을 변경하는 것에 상당히 능숙한 박정환. 전투와 타겟에 또 모두 능해서 전투형 기사들, 그러니까 수읽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형 기풍인 기사들을 압도적인 형세 판단과 수읽기로 그냥 찍어 누릅니다. 그냥 찍어 눌러서 날려버려요. 형세 판단 능력은 이제 전성기 시절의 이창호와 흡사하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요. 해설계의 킹 누가 있죠? 박정상 구단. 박정승 구단이 이렇게 말을 했죠. 이세돌의 압도적인 수읽기를 박정환의 압도적인 계산력이 눌렀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이 박정환이 알파고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철저히 승리를 챙기는 스타일로 굳어졌다라 그러고요.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색깔이 없는 바둑이다라는 평도 있어요. 박정환의 어떤 색깔 없는 바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성도 떨어지고요. 세계대회 성적이 안 좋은 이유도 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이세돌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무결점 바둑이라기보다는 무장점, 무색깔 바둑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독설이에요. 독설을 했고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어떻게 선배로서의 뭐 어떻게 보면 좀 조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바둑에는 천적이 있는 거 아세요? 천적이라는 거는 내가 승률이 예를 들어서 막 90%인데 항상 얘만 만나면 얘한테는 항상 져. 그리고 얘는 승률이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얘한테 괜히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둑에선 또 천적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하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박정환의 천적 누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의 탕웨이싱 그리고 강동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특히 천적인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두냐면 박정환이랑 둘 때 극단적으로 실리를 파요.
2선 그리고 3선으로 막 기어가지고 시리를 다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마타계로 승부를 가는 거지. 박정환은 이제 멘탈이 약해가지고 대마를 막 그냥 갖다 그냥 때려 잡아야 되는데 그 때려 잡아가지고 기세를 올려야 할 곳에서 물러서고 그 대마를 그냥 살려주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없는 거죠. 좀 더 이제 독하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그 펼치는 작전은 시리를 다 챙겨버리고 배째라 작전이에요. 잡을 테면 잡아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구 구단이 말하기를 박정환은 사활에서 내가 사는 수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상대방을 잡으러 가는 것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정환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가 되려면은 상대의 숨통을 끊어야 될 때는 과감히 결행할 수 있는 어떤 멘탈 강화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2014년 박정환 구단 좀 괴롭습니다. 표정을 봐도 좀 괴롭죠. 눈이 침침한가? 농심 신라면배에서 또다시 최종 주자로 나오게 되고요. 농심 신라면배가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온 그 대회 채택이 막 전설이 됐던 그런 대회예요. 또 최종 주자로 나서게 돼요. 근데 중국에는 이미 3명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체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탄샤오 그리고 저우루이양 요 두 선수랑 뒀는데 혈전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랑 만났냐면은 스웨. 박정환의 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에게 져서 우승컵을 또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화재배 4강에 진출을 했었는데 중국의 또 이 탕웨이싱에게 막혀가지고 떨어지고요. 12월에 KB리그 단체전 최종 우승 후에 동료들과 회식을 한 다음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이 한국의 바둑 국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다행히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여파로 인해서 스포츠 코드 대회는 박영훈이 대신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201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박정환 살아 돌아왔고요. 2015년 LG배 4강에서 박영훈을 이기고 결승을 진출했는데 결승에서 이제 김지석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7년 만에 한국이 우승컵을 가져오게 됩니다. 1월 조한승을 상대로 국수전도 3대0으로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작년이죠. 2016년 박정환 1월 34기 KBS 바둑왕전에서 이세돌에게 1국을 또 패합니다. 1국을 패해요. 3번기였는데 그리고 명인전에서도 1, 2국을 패배를 해요. 이세돌에게 3연패를 먹은 거죠. 그래서 박정환 아직 안 되네. 이세돌한테 안 되네. 다 이런 이제 의견이었는데 하지만 1국을 졌죠 KBS. 하지만 2국, 3국을 내리 연속으로 이세돌을 격파를 하면서 KBS를 가져옵니다. 우승을 해요. 박정환 개인 통상 4번째 바둑왕전 우승을 차지를 하고요. 하지만 명인전은 3대1로 져서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2016년 3월에 세계대회 출란배 16강에서 미위팅에게 지면서 또 광속 탈락을 해요. 미위팅에게 질 줄 몰랐거든요. 16강에서 그것도. 너 광탈이라 그래요? 광속 탈락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에 삼성화재배 있죠. 삼성화재배 16강전에서 위빈을 이겨요. 중국의 위빈을 이기는데 그리고 8강에 진출해요. 잘 나가나 싶었는데 8강에서 판 윈러 5단에게 2집반으로 패배 고배를 또 마셔요. 11월 그리고 LG배 8강에서 구리에게 승리를 해서 4강에 진출을 했는데 4강에서 또 저우루이 양을 만나요. 근데 저우루이 양에게 상대 전적이 11승 2패였어요. 박정환이 그러니까 13판 뒀는데 2판밖에 안 졌다고. 11승을 하고 당연히 자신감이 있죠. 그쵸? 하지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던 상대 전적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우루이 양에게 패배를 해서 4강에서 탈락을 합니다. 패배 고배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2016년은 좀 이렇게 세계대회 성적 결승에 진출을 한 게 없죠. 2016 KB 바둑리그와 59기 국수전 34기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했죠. 하지만 제8회 응시배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응시배. 응시배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성적은 65승 24패의 성적을 거두었고요. 2016 바둑왕전에서 MVP를 수상했습니다. MVP는 이제 투표를 하는데 내가 이제 MVP 받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투표를 했다. 박주환 구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마음 이해가고요. 2016 응시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응시배 바로 이 중국의 탕웨이싱. 자, 이 사진은 중국 상하이 잉창치 바둑 기금의 빌딩에서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5번기 제5국이 열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이 왼쪽, 그리고 박주환 구단이 오른쪽. 이렇게 이제 대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 상대는 바로 이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 1국에서요, 박정환이 탕에게 2집 반차로 역전승을 거두죠. 하지만 2국에서 박정환이 맹추격하여 승리하려던 찰나의 시간 초과 벌점을 2차례 받으면서 3점 차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더 많이 쓰면 벌점이 있거든요. 응시배는 초읽기가 없고요. 이때 박정환의 16연승도 깨지게 되죠. 3국, 이건 5번기예요. 3국은 이제 탕의 흔들기를 무력화시키면서 7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한 판만 이기면 응시배 우승이에요. 4국, 탕이 시간을 더 써가지고 벌점을 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이 너무 나빠서 11점 차로 패배를 하게 돼요. 11점 차로. 그리고 이때까지 4국까지는 100번 필승이었어요. 이거는 100을 잡은 사람이 무조건 다 이겼다는 거죠. 5국은요. 박정환이 바둑이 좋았어. 유리했었는데 그 바둑을 역전을 당하면서 5점 차로 패배를 하면서 응시배 또한 준우승에 머뭅니다. 준우승에 머물어요. 이때 사실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어요. 바둑 사이트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렸다 그래요. 이 표정 봐요. 얼마나 응원을 해줘야죠. 박정환은 이제 국내용이다. 세계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 이런 평에 대해서 박정환 본인도 인정을 하긴 해요. 국내 대회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세계대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은 커제와 이제 스웨 구단이 있잖아요. 1인자들, 탑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박정환이 세계대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좋다. 근데 평소에 박정환은 사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당히 무서운 기사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은지. 그리고 이제 박정환이 한국바둑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어떤 왕관이 있잖아요. 1위라는 왕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원해주는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제 바둑을 진 날이라든지 큰 대회 같은 거 지면은 기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플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안 보려고 하는데 어쩌다 그거를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신경 쓰여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라고도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박정환 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리플을 달 일이 있으면은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굳이 패배를 곱씹게 되는 말보다는 응원 한마디가 이제 박주환 구단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슬럼프 때는 빨리 잊는 게 약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빨리 잊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걸 못 잊어서 그렇지. 그쵸? 이제 박정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거의 이제 탑이고 정점에 올라있기 때문에 선배들은 이렇게 말해요. 박정환의 바둑과 승부가 한 차원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이 바둑판 밖에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해법은 스스로도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통의 승부세계 어떤 대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담력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런 어떤 조언들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도 남자입니다. 남자. 과연 그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 정말 귀여워요. 진짜 혓바닥은 왜 이렇게 내밀고 있죠? 자, 이상형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표정이 밝아지네요. 참고로 박정환 구단은 키가 183이에요. 되게 말랐어요, 근데. 키 꽤 커요.
그리고 좀 말이 없고 좀 숫기가 없어요. 박정 구단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항상 여자친구를 만날 마음이 있다. 항상 오픈이 되어 있다. 라는 거는 이제까지 여자친구가 없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의 이상형은 미스 A의 수지다. 그러니까 없는 거야. 미스 A 수지, 어디 주변에 봐봐. 미스 A 수지 있니? 자,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의 모 바둑 사이트의 이름, 아이디도요. 그래서 수지예요. 닉네임이 수지라고. 그쵸? 수지, 프로 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여자 프로 기사랑 커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프로 기사라는 직업이 평범하지 않은데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즘 프로 기사 커플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리스트에 한 명 들어가겠네요. 자, 어쨌든 자, 박정환 구단의 취미 한번 가보죠. 취미 생활 같은 경우는 영화 음악 감상을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요. 나도 좋아하는데. 취미가 같이 비슷하네, 나랑. 영화는 딱히 가리는 거 없고 음악은 최신 가요를 즐겨 듣는다.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은 바둑을 두다가 상대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 이렇게 두다가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습관적인 거라고 말을 했고요. 대국 중에 상대방을 잠깐 보면은 그가 어디를 보고 있고요. 어떤 수를 읽고 있는지 대략 보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 가끔 이제 본다 라고 말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가보면은 박정환 하면 솔직히 또 사활이죠, 사활. 사활 귀신이란 별명이 있어요. 사활 귀신. 자나깨나 사활이에요, 자나깨나 사활. 사활 문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풀기도 편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바둑에서 수읽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고요. 매일 사활을 푼다 그럽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사활 귀신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냐면 박정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집에서 하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사활이 보기가 편하니까 사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활만 보는 줄 아는 거야. 집에서는 다른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이 있었죠. 사활책을 요즘에는 잘 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이유는 뭐냐면 시중에 나온 사활책을 그냥 다 봐버려서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재지만 어마어마한 노력형이라 그래요. 이 바둑 랭킹 1위, 한국 바둑 랭킹 1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틈날 때마다 바둑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항상 접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지하철에서조차 사활을 푼다고 합니다. 사활은 이제 삶과 죽음, 어떤 그 문제 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말을 하고요. 평소 성격이 어떠냐면은 진짜 바둑 기사들이 숫기가 없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번거로운 거 아주 싫어합니다. 항상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번거로운 걸 싫어하냐면 이런 일화가 있죠. 박정환 구단이 이제 세계대회 결승 대국이 끝난 뒤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정환아 축하한다. 공항에서 보자. 이렇게 했는데 박정환이 공항에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저 그냥 혼자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상당히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의 성격, 그리고 이제 바둑,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박정환 구단이 한국 바둑 리그 할 때 세레모니, 자, 졸기 세레모니, 쌍따봉입니다. 쌍따봉. 박정환이 사랑하는 쌍따봉. 이게 그 한국 바둑 리그라고 있거든요. 바둑 대회 중에서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건데요. 승리를 하면은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세레모니. 박정환 구단이 쌍따봉을 좋아하는 걸로. 항상 저 스마일을 많이 해요. 입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박정환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라디오 스타인가요? 거기서 뭐 누구에게 뭐뭐란 이런 질문 있잖아요. 박정환에게 바둑이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정환이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정답이 없는 숙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찾으면은 계속 새로운 수가 나오고 그 수를 파고들다 보면은 또 다른 수가 나오고
그래서 끝없이 도전해야 하는 어떤 인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인간 알파고 박정환 앞으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그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기회가 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박정환 인물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